전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항상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게 가치 투자, 이런 거 장기 투자. 그러면은 저처럼 주식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대기업 말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펀드라는 게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전혀 주식을 안 해봤는데 한국만 안 될 것 같고 또 외국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국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걸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셀러리맨 펀드라고 만들었어요. 네. 셀러리맨도 하루에 10,000원씩 해라. 네. 그러니까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90%가 금융 문명이잖아요. 네. 90%의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들이죠. 한국의 10%는 엄청 부자예요. 나머지 90%는 어떻게 살 건지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앱을 개발하고 하루에 10,000원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해라. 습관적으로 해라. 전 세계 투자된다. 그리고 20년, 30년 있다 봐라. 다 올라갔을 것이다. 과거 1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올라가는 건 뭘까요? 은행 예금이지.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한국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불행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불행하게 되고 지금 이미 한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살률 세계 1위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죠. 애 안 낳죠. 쫙하게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매스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대로 일본 프로그램을 가다 베끼니까 일본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본을 미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본하고 달라야 된다. 모든 면에 일본하고 180도 달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일본의 과거 30년을 그대로 쳐다보는 거잖아요. 내가 스쿼더에 있을 때 정확하게 스쿼더 애널리스트들은 예측을 했어요. 일본이 30년 동안 긴 불황이 있을 거라. 그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는, 생각의 파괴를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한심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젊은 사람들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야망도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래요? 창업하죠. 새로운 아이디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모델로 가야 돼요.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뭐 어떤 스타트업이 나와서 뭐 유니콘이 되고 이런 걸 사실 못 없어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똑똑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을 교육이 막힌 거죠. 공부 잘하는 좀 공무원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재경부가 일본을 망쳤다는 얘기가 많죠. 변화가 없잖아요. 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많은 돈들이 그런 데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일본의 80%의 돈이 부동산하고 은행 예금에 있어요. 그런 돈들이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느낀 돈들을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문명이 전형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금리가 돼도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 같은 경우는 갑자기 누가 칼을 찔른 거나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입원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걸 꺼내려니까 어떻게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문제는 한 사람이 나와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으로 바꿔야 되고 사람들이 금융 지식을 써야 되고 주식이라는 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주시장에 들어와서 그런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고 거기에 펀딩이 되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거 유튜브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은 현상이죠. 유튜브 하니까 돈 번대더라.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일본은 그게 없어요. 진취적이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그런 문화가 한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어느 한순간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 주식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데 아까 유튜브가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리듯이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도 어떤 이슈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그런 몰리는 게 아니라 월급이 10%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는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확천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신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내가 은퇴할 건데 그 준비되고 있느냐 준비하는 법 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운 게 주식이죠. 왜냐면 내가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나도 부자가 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뭐 다 주식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 근데 일찍 시작할수록 중요한 거 워런 버핏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많이 노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또 그거 하는 과정에서 내가 금융 지식이 쌓여가는 거고. 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게 아이들 사교육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교육비를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꼼짝나게 부자가 될 텐데 왜 그 돈을 아까운 돈을 그렇게 갖다 버릴까?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부자가 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하기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전 세계 부자가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 주식 밸류가 높아지니까 부자가 된 거지. 하버드 나왔다 해서 부자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갖다 버리잖아요. 유튜브라는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툴이 생긴 게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걸러져서 나가게 되고 오해도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앱도 개발하게 된 이유가 유튜브가 있고 앱이 있으니까 하루에 10,000원씩 해라. 특히 젊은 사람들, 노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 그 다음에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더 중요한 거는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왜 한국에서는 그걸 모를까? 방법이 있는데 왜 일본을 따라가려고 할까? 지금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일본의 망하는 모델을 따라갈까? 우리가 스커더 했을 때 30년 전에 일본은 망할 거라고 예측한 거를 왜 한국은 그걸 모를까? 그런 거죠. 그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애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기 가지 말고요. 애들 공부 못해도 상관없고 애들 뛰어놀게 하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고 애들 낳게 하고 미국 유태인처럼 내가 살던 분들은 유태인 동네였거든요. 애를 막 3명, 4명, 5명 낳아요. 왜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한 번 살 세상을 즐겁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소확행 그런 거 다 엉터리예요. 소확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내가 생각할 때. 어차피 너는 행복하지 못해. 넌 잘못 태어났어. 넌 어차피 금수저 아니잖아. 계속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찾아 그냥. 그럴 바에는 너 좋은 음식 하나 먹는 거 그걸 만족해.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잖아. 나도 등록금 없어갖고 내가 미국에서 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고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랑 같이 하는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스타벅스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줄 알았어요? 당장 먹고 살라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아 그래. 근데 한국 사람이 다방이라는 걸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 미국엔 다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나와서 처음으로 다방이라는 컨셉이 나온 거예요. 커피숍에서 누구를 만난다? 상상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요, 만나면 어떻게 만나냐면, 그래, 어디 건물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언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거야. 한국 사람들 다방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차피 다방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좀 늦어도. 그렇지까. 근데 그때 미국에서 커피숍이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 한국이 훨씬 몇십 년 앞선 거죠. 근데 결국은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다는 거 가르쳐주고, 그리고 돈을 좋아해야 되고, 돈 버는 걸 리스펙트 해야 되고, 그럼 대한민국 달라져요. 그리고 주식도 좀 무조건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메리츠 펀드에 가입하시면 돼요. 네.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부자가 되려면 right now 당장 시작해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내 노동력으로 내 노후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 늙잖아. 근데 옛날하고 다른 게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64에 은퇴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얼마 안 있다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자녀들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어떻게 살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국가가 같이 걱정해 줘야 되고 개인도 같이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아라.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하죠. 내가 월급쟁이 일하는 거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거니까. 언젠간 내가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데가 오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있다가 돈이 필요할 텐데 30년 있다가 주식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오르 내려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식들을 추천하세요? 펀드가 제일 낫죠. 전 세계에 투자하고 분산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캠페인을 벌이는 게 하루에 10,000원씩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다. 저는 그걸 믿고 있고요. 근데 여태까지는 소확행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 살 거 적당히 살다 죽자. 그냥 돈을 막 쓰게 되죠. 매스컴이 잘못이에요. 나를 자꾸 위축하게 만들었죠. 아, 한국 경제 안 좋대. 계속 안 좋다는 얘기만 듣잖아요. 일본은 부채 비율이 250%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한국 40%밖에 안 돼요. 가장 건전한 나라예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자신감을 안 갖고 자꾸 미안하다,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됐다 계속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젊은이들도 정신 차려야 되죠. 잘못된 라이프를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미리 포기를 하고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스카우더에 계시면서 이제 기업 쪽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이 창업해 나갈 때 대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내가 주목을 받고 투자를 유치하기가 쉬워지는지. 미국의 많은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냐. 넘버 원이 도덕성이에요.
나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을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보다 내 재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건지,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비즈니스는 그 다음 얘기예요. 믿음이 생기면 투자도 더 받을 수가 있고 비즈니스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말로 봉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봉으로 알고 다 자기 돈이라고 착각을 하고 함부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도덕성이라고 봐요. 도덕성. 그럼 성공한다고 봐요. 도덕성이 표현되고 투자자한테 내 진심이 전달이 되면은 그렇죠. 그 신뢰도가 생기면 고객도 생기게 되고 또 투자한 사람이 소개도 시게 되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러면 단기 투자나 이런 단타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 안 좋은 건가요? 무조건 안 좋죠.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13,000원이 되니까 팔았어요. 천진지 알죠? 네. 근데 이게 막 15,000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도 얘기하자고요.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이 됐어요. 속상하죠? 그러면 한국에서 손절매하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맞출 수가 없는 거를 맞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걸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장기 투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지노에 갔을 때 다음 카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단기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카지노에 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회사는 계속 돈을 버는 노력을 할 거고 거기에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20년 후에는 이 회사가 엄청난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매일매일 변하는 가격은 맞춰갈 도력이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그럼 삼성전자 지금하고 내일 삼성전자하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일하고 똑같은 사람이 돈을 만들고 있고 하는데 주식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계속 이렇게 돈을 버는 여력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5만 원이라 50만 원 될 거다. 그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회사는 옛날에 잘 됐는데 20년 들어가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주식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근데 그거를 힘들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한테 네가 알아서 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펀드를 고르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도덕성, 펀드 매니저의 경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개인 잡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 방법이 펀드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종을 갖고 있잖아요. 게임 만드는 회사다. 그럼 게임은 누구보다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데 경쟁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회사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 회사 주식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맥주 회사 다닌다. 근데 상대방 회사가 맥주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변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저 회사는 너무 잘. 저 회사 주식 사는 거지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니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갬블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그런 거를 알게 되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죠. 내가 낭비하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걸 알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자처럼 보이는 게 제일 바보다. 부자가 되라. 부자가 돼야지 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냐. 그것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을 살리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금융 문맹을 퇴치를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걸 가르쳐주고 돈을 어떻게 쓰는 걸 가르쳐주면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이 금융지식이 결국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내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다 연결된 거죠. 이 업계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앞으로의 꿈, 목표, 비전 이런 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한국은 금융 강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금융 문맹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한국이 금융기관 규모도 크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금융 문명이라는 거는 그런 하드웨어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금융기관이 다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가난할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죠. 왜 가난할까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게 해야 되는 건데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제가 너무너무 바라는 거고 그거를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액션을 하는 거죠. 전혀 안 하다가 10,000원씩 시작했다든가 그런 거죠. 노후 준비하는 사람 생기고 주식 투자라는 거를 다시 보는 사람이 한 명으로 늘어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다니고 금융 강연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이거는 살리는 얘기예요.
악플 좀 그만 다시고. 악플은 대표님 하시는 과정에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모시고 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나눠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레스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재밌는 시간이었어요.